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놀라운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국토부의 초강수가 보도가 됐는데요. 수도권 아파트 매수 매도 예정자라면 오늘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은 무엇일까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급등이나 급락 없이 물가 상승률 수준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이게 적정한 가격이냐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국 부동산은 통계에서 과열이나 급락이 나타날 때만 개입을 한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쏠릴 때만 정부의 개입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인식도 여러분들 좀 바꾸셔야 됩니다. 자, 상승장에서 이 부동산 규제라는 거는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상승이 지속될수록 적용 범위도 넓어지고요, 강도도 세질 수밖에 없어요. 다 이 규제는요, 상승장을 하락장으로 바꿀 수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규제가 어차피 방향도 못 바꿀 건데 왜 요즘 너는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동산 규제가 만드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레이크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 흐름을 좌우하는 방향키예요. 첫 번째는 브레이크 역할입니다.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은 거래량이에요. 자, 강력한 규제가 딱 때려지면 일단은 일시적으로 수요는 둔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가도 하락하고 금매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보통 이제 상승 사이클에 있을 때 유일한 조정 시기는 바로 이런 강력한 대책이 나왔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수요 둔화 기간이 길어지는데, 자, 올해 있었던 319 부동산 대책은 한 1개월 정도, 그리고 627 부동산 대책은 한 2개월 정도의 수요 둔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내에도 거래 없다고 금매가 나와요. 두 번째는 유동성 흐름을 좌우하는 방향키입니다. 자, 과열 지역의 갭 투자와 과도한 대출을 막으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포기하고 뭐 주식이나 코인하러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잘 분석하면 다음 상승 지역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부동산 고수들은요, 대책 나올 때마다 그거 두꺼운 거 A4 용지로 다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 상승 지역이 어딘지 분석부터 하고요, 투자나 내 집만 원에 활용을 합니다. 현재 시장 과열이 점차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유일한 멈춤세는 부동산 대책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럴 정도로 과열이 심각한 상황인데, 대책의 발표 시점과 적용 범위에 따라서 매수자, 매도자는 단기간에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언제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대중이 생각하는 향후 집값 전망은 어떨까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주택가격 전망 CSI, 소비자가 1년 후 주택가격 변화를 전망하는 지표인데, 기준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이 넘으면 이제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100을 이하로 가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 9월 기준으로 112가 나왔습니다. 2개월 연속 상승이에요. 그리고 과열이 본격화된 5월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이는 마포성동 올랐다는 이야기는 이제 옛말이에요. 자, 언제쯤 마포성동입니까? 이미 강동, 분당, 위례에서 매물 풍기 현상 나타나고 있고요. 동대문, 구성남, 용인, 수지구, 은평구, 미사, 동작구까지 수요 폭증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규제 지역도요, 거래 증가하고 있고 호가 상승세가 나타나서 다시 6월 전고점 수준 넘는 곳이 속속 생겨나고 있어요. 일주일이 다릅니다. 하루가 다르게 상승 범위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자, 부동산 대책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마저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들도 야, 이대로 둘 거냐, 이런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과연 어떤 대응이 나올지 이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준비 중인 것이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기사 볼게요. 추석 지나면 벼락거지 시즌2 동대문도 2달 새 1억 올라. 서울시는 지난 17일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하였으나 성동과 마포는 제외했다. 그래서 국토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범위에서 세부 범위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규 지정 범위가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의 지역으로 이제 대폭 확대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동과 마포 집값 불길이 동대문과 서대문까지 퍼지면서 추석 연휴 전에 국토부가 지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나왔다는 점, 그래서 국토부가 현재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나왔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희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나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과열지역만 지정할 거냐,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전체로 지정할 거냐, 아니면은 광범위 지역을 지정할 것이냐. 지금 광범위 지역 지정이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자, 과열 지정 시에 다음 풍선 효과까지 나타날 것을 고려해서 더 넓은 범위로 지정하는 게 광범위 지역 지정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당시에서도 이 광범위 지역 지정은요, 제가 알기로는 파리 부동산 대책밖에 없었어요. 토지거래 허구역 지정은 파급 효과가 좀 달라요. 왜냐면 이게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매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일시적 2주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나서 기존 주택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는데 기존 주택에 세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3년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어떤 식으로 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거주한 상태에서 매도를 못하게 막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절세 방법이 막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매물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자, 부동산 대책 직전에 시장이 과열될 땐 제발 팔라달라고 했던 매수자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일제히 관망세로 빠진다니까요. 진짜 이게 부동산에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한꺼번에 불타올랐다가 한꺼번에 확 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매물은 늘어나지만 수요는 줄어들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 3.19 부동산 대책 기억나세요? 당시 강남 3구와 용산 3구로 토지거래 허구구역을 대폭 확대했죠. 자, 그러면서 3.19 부동산 대책 때 발표했지만 실제 적용은 3월 24일부터 적용을 했어요. 5일 동안 억 단위 하락 급매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5일장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자, 서울 전역에서 이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가구 굉장히 많아요. 변수는 경기도 지정지역이에요. 지금 서울하고 과천, 분당만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명, 안양, 하남, 위례, 광교, 구성남으로 수요가 엄청 쏠리겠죠. 당연히 서울에서 풍선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까지 같이 넓게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파리 부동산 대책 때 힌트를 드리면요, 그 당시는 서울과 경기도 6개 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거든요. 그 당시 포함된 데가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고요. 또한 화성, 동탄 2신도시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접 지역까지 대거 포함됐다는 거, 아마 정부가 지금 이 지정 범위를 고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지정 시점도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이게 너무 늦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야, 집값 다 오르고 대책 나오네?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다. 야, 이거 대책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살 수 있을 때 사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 발표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이제 연휴 전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솔직히 이게 굉장히 촉박해요. 자, 정부가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조직은 아닌데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과열이 나타날 때,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이 올라가는 오후 2시에 한국부동산원 지표가 발표돼요. 지난주에는 0.12%의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0.09에서 그나마 0.12로 0.03%포인트 올랐는데, 과연 이번 주에 어느 정도로 올라갈 것이냐, 0.2% 근처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요, 뭐 추석 전에도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꼭 기사를 주목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블로그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의 유일한 브레이크는 규제입니다. 자, 규제는 시장 유동성을 움직이는 키이기 때문에 분석하면 다음 상승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구역 지정이 갑작스러울수록 급매가 쏟아진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소식이 간절히 필요하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10월 중에 큰 게 하나 올 것 같아요.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